이번 시간에는 신축으로 숙박시설을, 호스텔을 공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매입한 물건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와 그 다음에 경기권까지 주요 지역들을 다 서칭을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뭐 디스코라든지 뭐 벨루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심플하게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지도가 제일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매매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스텔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내가 호스텔을 운영할 이 부동산을 저렴하게 경쟁력 있는 가격에 매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준주거나 상업지역들, 인허가가 내기 쉬운 곳들을 뭐 매입하면 가장 좋으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00평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처음 시작하는 분이시거나 저처럼 중규모 이상이 아니라고 하시면 뭐 5, 60평 정도의 토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또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호스텔까지 오기가 쉬워야겠죠. 그래서 지하철을 기준으로 적어도 반경 500m 내에 있는 토지를 저는 중점으로 서칭을 했고요. 그런데 서칭을 하다 보니까 3천만 원 미만대의 토지는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왜냐하면 호스텔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8m의 도로에 4m 이상을 또 접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토지를 위주로 필터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 금액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역 위주로 세팅을 해서 역세권 주변으로 물건을 찾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쨌든 금액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종이나 2종 위주에서 찾고 있는데 왜냐면 3종만 되더라도 이 평당 단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1종이나 2종, 뭐 3종에서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전후의 토지다라고 하면 저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라. 물론 뭐 요새 말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뭐 대통령이 관련된 부동산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규제를 제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지금 호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법인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사업자 위주로 운영을 할 텐데 이거는 개인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처럼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80% 정도는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문광부 자금 관련해서도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문광부 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받으시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대는 2,500에서 3천만 원 전후면 만약에 호스텔 인허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50평 기준으로 본다고 하셔도 평당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15억 정도가 들어가겠죠. 근데 15억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70% 정도는 80% 정도는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또 뭐 취득록세 5% 정도 잡으시고요. 또 여러 가지 기타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좀 발생을 하겠죠. 요새 리모델링 하는 비용들이 많이 올라갔죠. 물론 리모델링이 없는 건물이면 가장 좋겠지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대수선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리모델링 비용을 따로 추가해서 조금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을 하신다라고 하면 단가들을 내보면 평당 한 4, 500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객실당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전후하는 금액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또 추가가 되는 것들이 요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호스텔로 매입할 물건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뭐 1종 일반지구라든지 2종 일반지구 뭐 이런 지구에 관련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우선 네이버도 그렇고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보면 지번까지 다 알려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에는 좀 확대해서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스트릿뷰로 보시면 그 지역에 있는 근처에 상가가 있다라든지 그럼 그 지번을 역추적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븐일레븐 뭐 정릉점이 있다. 그러면 세븐일레븐 정릉점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아마 지번을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지번을 가지고 네이버에서 토지 이름을 쳐보세요. 그러면 지역과 관련된 뭐 그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주변에 또 학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지역은 내보 해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00m 안에 상대평가 지역에 겹치는 지역도 상당합니다. 계약하는데 학교 정화구역을 통과하지 못해서 내가 계약을 취소한다 이런 것들 특약 조항으로 넣으면 계약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상당히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대평가 구역에 관련된 것도 토지음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